예, 지금부터 저 해커스 회계사 1차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뭐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요구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설명의 진행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계사 시험 제도가 어떠한 제도로 되어 있는지,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마 이 두 번째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뭐 회계사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돈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세법 담당하시는 그 원재원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회계사 시험도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격을 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학습 전략이 존재를 하고 그 과목마다 그 공부 방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회계 담당하시는 김원현 선생님 모시고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 전략에 따라서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합격하는 동안 그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1월부터 그 시작되는 기본 종합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회계사 시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영어 시험 제도인데, 그 다른 자격증 시험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마찬가지로 토플, 토익, 탭스, GTEF, 플렉스 이런 시험들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대부분 2021년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2019년 1월 이후에 획득하신 점수만 인정이 되고, 중요한 게 시험을 보신다고 뭐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요 점수에 대해서 영어 인정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회계사 시험 원서 접수할 때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기간을 못 지켜가지고 1차 시험에 아예 응시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매년 발생을 하니까 요 기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두 번째는 학점 이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 시험은 일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점을 사전에 그 취득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이다 보니까 그 회계 및 세무 관련 과목이 12학점, 한 4과목 정도 되겠죠. 그리고 경영학 관련 과목이 9학점, 3과목, 그리고 경제학 관련 과목이 3학점, 그 한 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보통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 그리고 회계학과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를 통해서 이 학점들을 취득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시다거나 아니면 학점이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이 학점은행 그리고 독학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학점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요 학점도 아까 영어랑 마찬가지로 그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기한이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한 1월 10일까지 그때까지 이 학점 인정 신청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 1차 시험 원서 접수랑은 기간이 많이 틀리니까 요 데드라인 꼭 지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 시험은 총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시험은 2월 23일, 2차 시험은 6월 27일,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내년 2020년도 시험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보통 1차 시험은 2월 넷째 주 일요일, 그리고 2차 시험은 6월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이렇게 5과목을 보고요. 점수는 각각 100점씩인데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이다 보니까 회계학 점수가 150점으로 가장 높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그리고 2일차에는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런 과목들을 시험을 보고 배점도 다 100점인데 마찬가지로 재무회계만 15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매 과목 4할 이상, 즉 40점이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지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이 되시는 거고요. 그 전체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지 합격을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게 여기서 60점을 넘었다고 모두가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내년 같은 경우에 1100명이 최종 합격 인원인데 거기에 대한 2배수 그러니까 2200명을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보통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명 정도 응시한다고 치면 그 중에 한 2200등까지 잘라서 거의 2200명까지만 1차 합격을 시키고 그 인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 6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평균 점수가 한 67점 요 정도에서 그 커트라인이 이루어지니까 뭐 그렇게 낮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매 과목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최종 합격이 되시는 건데 요즘 특이하게 유예제도하고 부분합격제도라는 게 있어요. 유예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1차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면 2차 시험을 2021년 6월에 보시는데 거기에 만약에 떨어지시면 그 다음에 또다시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게 유예제도고요. 그리고 부분합격제도는 예를 들어 세법이 뭐 65점, 재무관리 55점을 받으셨다 그러면 세법은 통과한 걸로 치고 그 다음에는 재무관리 한 과목만 시험을 보시면 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부분합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저희 회사 직업 전망에 대해서 저희 세법 담당하시는 원전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재훈이라고 하고요. 그 직업 전망 보면 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 회계법인은 이제 저는 이촌회계법인이라는 데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파트너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빅4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래서 3일회계법인 이제 외국계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뭐 PwC라고 하고 이제 안진회계법인 뭐 딜로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정회계법인 뭐 KPMG라는 데가 있고 한영회계법인 E&I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저도 여기 딜로이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보통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했을 땐 저 이제 2001년에 합격했는데 그때는 취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운 좋게 여기를 갔지만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이촌처럼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거나 그 당시에는 약간 취업이 좀 힘들어서 일반 기업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인생사 세옹지만 게 주변에 일반 기업에 갔던 분이 더 잘된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일을 좀 많이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조직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스텝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그 다음에 필드 인차지라고 해서 거기 뭐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밑에 애들 데리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이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쯤에 우리 이제 매니저라고 해서 요분들이 와서 일을 해요. 보통 일반 기업 같으면 대리 정도가 매니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실제. 근데 회계법인에서 좀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차지 되고 나서 매니저 될 때 많이 나가요. 다른데 요즘은 별로 안 나가요. 요즘은 급여가 많이 좋아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다음에 이제 디렉터가 있어요. 디렉터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리뷰하고 여기서도 리뷰하고 여기서도 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저희가 밑에 있을 때부터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 중에 여기 네 군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제 한 뭐 매니저쯤 되면 어디든 뭐 우리끼리 표현하기에 8년은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네 개의 법인에선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많은 팀 사람들이 오디트 팀이에요. 그래서 회계 감사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Financial Advisory Service라고 해서 이제 기업 뭐 M&A 하거나 매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 중개 주선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 팀이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ERS 뭐 여러 가지 컨설팅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빅4 기준으로 보면 한 80%이 정도, 한 10%, 1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땐 저는 이제 텍스팀에 있었는데 옛날엔 텍스팀이 제일 인기 많았어요. 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계 감사가 약간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 보통 엄청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여기만 되면 더 좋은 데 많으니까 증권사 가거나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증권사 가고 그렇게 많이 가다가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두 가지 우리나라의 제도가 들어와요. 표준 감사 시간 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를 감사를 하면 최소 몇 시간을 일을 해라.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마치 뭐 의사가 진료하는데 뭐 어깨를 수술하면 몇 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고 회사가 우리 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받는 게 어디신데 회계감사인데 이걸 원래는 회사가 선임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회사가 선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로 봐주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상장 기업들은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6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회계 법인을 국가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0년 넘게 PwC 3일 회계 법인이 감사하다가 이번에 딜로이트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여기 넘어간다고 해서 PwC에 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감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실무에 있던 사람도 많이 넘어오고 실제로는 그랬어요. 뭐 anyway, 그래서 표준 감사 시간 제도라는 게 있고 지정 감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사람 인력을 되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감사 보수도 신문 보니까 저희 이제 회계법인도 감사 보수 많이 올렸는데 한 2, 3년 전에 100을 받았다. 그럼 지금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50 정도 받아요. 2.5배 정도 수수료가 올라갔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뭐 위험 수당 주고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도 인기가 많은데 이쪽도 인기가 점점 많아져서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기가 힘든 시기예요. 저도 이제 밑에 회계사 뽑으려고 공고 내보면 안 와요, 아예. 저는 한 8번째, 9번째 되는 사이즈인데 저희 회원이 거의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육신 멀쩡하면 다 뽑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되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게 경영 자문 이런 게 FAS라고 보시면 되고 텍스, 오딧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딧을 지금 이제 이촌회계법인으로서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회사의 거래가 어떤지 비즈니스가 어떤지 하는 데는 회계감사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 필드에 나가면 다른 회사에 가보면 회계사 출신 우리끼리는 별 볼 일 없는 애도요. 일반 회사 가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일을 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여기 저처럼 이런 데 있다가 나와서 로컬 회계법인 와서 뭐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실제는 사업자처럼 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안 가요. 근데 예전에는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거기 한 30-40% 정도 회계사예요. 그리고 많은 정부기관에서도 회계사들이 많고 일반 기업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시 회계하고 있어요. 여기는 잘 못 가요. 여기로는 또 여기 가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뭐 KPMG 이런 데는 뭐 회사의 안마사분들도 고용해서 뭐 안마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합격 이후의 진로는 되게 다양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만 있는 것보다는 뭐 다른 기관에 가는 거, 일반 회사에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이제 저랑 친한 분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 같이 있다가 지금 상장사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합격만 해도 100% 취업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자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급여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뭐 매니저면 한 6년에서 7년 차? 이 정도인데 요즘에 1억 안 주면 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2시간제 진짜로 하거든요. 진짜로 이쪽에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전문가 52시간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정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은 그냥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른데 여기에 있는 건 약간 체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저가 한 1억 정도, 여기가 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이런 거고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 이거는 모르죠. 뭐 something. 그렇지만 그 MBC에서 예전에 한 걸 봤었는데 이게 회계 감사라는 게 이게 컴퓨터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이게 엑셀이 나와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할배회계사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 회계 보면 이제 나이 제일 많으신 분 세 분이 친구인데 막내가 87세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 친한데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엑셀 없고 이럴 때는요 진짜 일하기 편했대요. 근데 엑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일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전이 회계사란 직업에 저도 뭐 단어는 못하겠지만 세상 모든 직업은 다 똑같지만 그렇다고 회계사라는 직업이 무슨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실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앞으로는 금감원이 생각하는 회계사는 이런 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회계사 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잘 하고 그렇죠? 그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계사로서 돈도 잘 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회계사의 상은 영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알아서 일은 다 챙겨줄 테니까 오로지 독립적으로 그렇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게끔 일을 해라. 이게 국가가 생각하는 회계사 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용히 일하고 이제 저희가 필드에서 보면 그래요. 조용히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분들은 큰 돈을 못 벌지만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굉장히 귀한 사회가 됐어요. 지금 저희 회계법인도 영업 열심히 하는 거 거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전엔 노는 사람 데려다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일하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술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 회계법인 주는데 밥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밥을 아예 못 먹게 돼 있어요. 무슨 공무원처럼 취급해서 아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것만 봐요. 회사가 잘못한 걸 얼마나 잘 지적하고 그걸 회계감사 보고서에 잘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회계사의 상과 앞으로 나가는 상이 좀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자기 적성에 맞는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꽤 들으셨네. 제가 회계원리 강의는 찍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원래 다양한 분야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회계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일반 기업에 있었습니다. 없어졌네. 그래서 일반 기업에 있었는데 와이프랑 거기서 CC였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공부하라 그랬더니 네가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돼서 저는 이 빅4 중에서 이 PwC 3일 회계법인에 있었습니다. 5년 정도 있었는데 아까 들으셨죠? 5년 되면 피곤해 지친다고 딱 요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교수로, 전문대학교 교수로 한 7년, 그리고 대학 교수 하면서,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지금 한 10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딱 15일만 지나면 딱 10년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요즘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고요. 저도 최근에 또 합격생도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일 배우기, 일을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3년 전에, 이 빅4도 아니고, 여기 있기 싫어요. 피곤한 조직이라서. 일을 꼭 배우긴 배워야 돼요. 한 5년 정도 배워야지 이제 평생 먹고 사니까, 여기서 일하는 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적어도 5년. 최소 5년.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컬에 가셔서, 저분처럼 파트너가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리면 세무사 일과 동일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텍스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무소 차린 회계사 한 4명이서 감사반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반은 상장 기업은 감사를 못 하는데요. 상장 기업 아닌 기업들, 비상장 기업들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반 458호예요. 그래서 제가 458호에 지금 대표는 아니고요. 거기 소속 공인회계사로 있고요. 감사 저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한 3, 4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런 좋은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을 해야 전망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전략. 자, 일단 회계사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에 과목은 5과목이잖아요. 회계학, 세법개론, 일반경영, 경제원론, 상법인데요. 실제로 5과목이 아니에요. 제 과목만 해도, 회계학만 해도요. 그 안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회계 공부 시작을 회계원리를 들으시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출제돼요. 회계원리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선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급회계, 고급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이것만 해도 4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법개론은 그냥 1과목이고요. 일반경영학도 2과목이에요. 재무관리랑 일반경영학, 그리고 경제원론, 상법입니다. 자, 아까 대충 얘기 들으셨죠? 한 6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고 60점 넘는 분들 중에서 등수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2,000명 정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는데 회계학은 3점입니다. 한 문제당. 그래서 150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한 문제당 2.5점이고요. 100점이에요. 그래서 제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등수를 뽑기 때문에. 옛날에는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시켰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60점이 커트라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회계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다른 고시들과 좀 다른 게 이 회계사 시험은요. 1차와 2차의 과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잘 찍느냐. 근데 주관식은 정확하게 정답을 구하느냐. 그 내용 차이지 문제의 유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부담이 좀 적은 거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무회계는 2차 시험에 재무회계로 출제가 되고요. 원가회계는 원가관리회계로 출제가 되고 세법 객관식이 세법 주관식으로 세무회계라고 해서 출제가 되고 재무관리가 재무관리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요. 빠른 시간 안에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종합반 설명회잖아요. 기본종합반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요. 사실 옛날에는 객관식반, 뭐 주관식반 이런 거 없었어요. 저 때는. 그냥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목에 몇 문제씩 출제되는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 재무회계에 중급회계가 있는데 중급회계가 25문제 그리고 고급회계가 1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정부회계가 5문제 나머지는 다 40문제고 일반경영 요 문제가 40문제잖아요. 재무관리가 16문제, 일반경영이 2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회계사 시험은요. 공부만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 회계학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자기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시험은 되게 어렵게 냅니다.
시간은 되게 촉박한데. 다른 과목들은요, 이렇게 1, 2교시 때 요 네 과목을 보거든요. 잘만 시간 운용하시면 전 문제 다 풀 수 있는데요. 회계학은 80분에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30초인데 도저히 한 문제당 1분 40초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 풀어요. 제가 들어가도 못 풉니다. 저 강의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하시고 이 공부를 시간 안에 빨리 어떤 틀을 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옛날에는 이렇게 봤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는 그냥 시험을 봐요. 다. 전 과목 5과목을 봐요. 그래서 등수를 뽑아요. 그리고 떨어져. 그러면 유예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예생. 그런 다음에 다시 전 과목을 봐요. 그런 다음에 또 등수를 뽑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1차를 다시 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7년도부터 부분합격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과목을 다 응시했어요. 그래서 60점 넘는 게 4과목이야. 그럼 4과목은 부분합격제로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만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시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수험 기간을 짧게 하진 않아요. 천재들은요, 그냥 한 번에 다 붙어요. 그리고 유예생들이 5과목을 다 공부하게 되면요, 5과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거의 평균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으로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 먼저 붙어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다들 공부해요. 왜냐면 한 사람은 지금 한 과목만 남은 거야. 이것만 1년 내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5과목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1차를 합격한 다음에 5과목을 다 공부 안 해요. 한 4과목만 시험을 봐서 4과목을 다 합격하고 다음에 한 과목을 보는 전략을 쓰죠. 그러다 보면 1차를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또 6개월 공부하고 또 1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험 기간이 한 2년 4개월 정도 공부하시면요, 정말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2017년 1차 수석, 1차 최연소, 2018년 2차 최연소까지 한 학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면담을 하면서 걔를 최연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2년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최근은 그래요. 최근은. 물론 있습니다. 1년 4개월 안에 붙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때, 다른 과목은 다 100점이고요. 재무회계 제 과목만 150점이에요. 근데 어차피 부분합격은 60% 맞으면 되거든요. 100점에서 60점 맞아서 붙나, 150점에서 90점 맞아서 붙나, 똑같은 거죠. 왜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건 다 2시간 시험 보는데 재무회계만 2시간 30분을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일 마지막에 2시간 30분 시험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게 제도 바꿔야 된다. 2시간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연 인원인데 접수자가 한 9,677명인데요. IMF 터졌을 때부터 한 2004년도까지는 17,000명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취업이 힘들 때. 자, 지금도 취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접수자가 늘어야 돼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한 200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할 것 같아요. 원래 줄어야 되는데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는 20살부터 한 35살까지입니다. 주로 한 20살부터 35살까지가 시험을 보는데 인구가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수험생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안 줄 거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4지 60만 멀쩡하면 다 뽑는다며요. 저희 때는 그래도 저희 PWC는 관상도 봤어요. 근데 요즘엔 관상 안 본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응시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이 들뜨죠. 이거 돈 많은 버는 직업이고 전문직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제 등록하러 옵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는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한 일주일 나가보니까 이게 내 갈 길이 아니구나. 나는 PC방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배그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응시자는 8,500명이죠. 1,000명은 그냥 학원에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생은 2,000명이니까 1차 합격률이 요걸로 나눈 거예요. 23.6%잖아요.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1,000명 기준.
근데 지금 회계사의 수요가 많으니까 올해부터 1100명이래요. 그러면 2차 시험 응시를 하는 사람은 3배수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330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2200명 뽑는다 그랬죠,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는 2200명이에요. 그러면 8500명을 2200명으로 나누면 한 27% 됩니다. 예, 그쵸? 예, 그러면 도서관에서 한 4명 있어요. 옆에 3명이 집에 먼저 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내가 제일 늦게 가면 돼. 여러분들 어떤 시험도 이렇게 쉬운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99명이 도서관을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잘못 계산한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하신 분이 2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명 뽑았죠. 예. 합격자 1000명. 올해 유예생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00명 뽑을 거예요. 내년도 기회예요. 100명을 더 뽑는다니까요, 1차. 3300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2200명 느는 게 아니라 지금 유예생이 1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3300명 만들려면 내년도에 2300명이에요. 그럼 이걸로 나누면 거의 25%가 합격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런 합격 제도가 부분 합격 제도를 요즘에 잘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그냥 공부를 할 때 마음 욕심만 되게 많아 가지고 2차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바람이 불면 1차 과목들, 경제학, 상법 같은 걸 공부해서 붙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면 옛날에는 과목들의 그 문제집도 되게 얇았었고, 상법도 뭐 국제 상법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되게 얇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책들이 두껍고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돼요. 아시겠죠? 1차를 합격한 다음에 무언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차가 합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자 통계 잠깐만 말씀드리면, 평균 수험 기간이 3.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이 회계사, 세무사 수험 공부를 하는 사람만 면담을 계속했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제가 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찾아와갖고 계속 면담을 하는데 실제 3.6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오진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뭐 1년 6개월 만에 붙은 학생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7년 공부해서 붙으신 학생도 있고요. 2차만 6번 친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년 먼저 붙는다고 해서 최연소를 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뭐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나중에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40대가 돼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요. 약간 고생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지 자기가 30대 때 자만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대 때 어차피 돈은 40대 때 벌거든요. 회계사는 30대 때는 저런 파트너들한테 돈을 뜯겨야 돼. 저분들의 종으로 일하다가 이제 40대 때 돈을 버는 건데 그때 이제 하려면 그때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 수험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응시자 10,000명 중에서 60명이 1.5년 정도에 붙는다. 이런 천재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 합격할 걸 좀 알거든요. 수업만 그냥 해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면담 잘 해드려서 빨리빨리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5년에서 3.5년인데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목표는 2.5년이에요. 2.5년 안에 빨리 붙여서 내보내자. 그래서 2.5년을 만들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 원래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만 쓸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요. 회계원리 수업은 꼭 수강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 커리큘럼이요. 어차피 1월 달에 입문반을 시작해요. 그 입문반의 제일 처음에 제가 회계원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한테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는 학교에서 회계원리 들었으니까 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그거 안 듣겠다. 나는 충분히 중급회계부터 가능하겠다.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상관은 없는데 그러더라도 나와서 그냥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공부는 뭐 한 번 보고
이걸 내가 평생 기억하고 이럴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이걸 학교에서 들어본 사람이 여기서 한번 들어봤다. 그러면 머리에 익히니까 그냥 외워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거 같이 경쟁하면서 내 생활 패턴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1월 달에도 좀 나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시는 분이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급 회계 하기 전까지 이 회계 원리를 온라인으로 듣든 실강을 듣든 꼭 듣고 와라. 이거 못 들으면요. 중급 회계도 못 듣고 고급 회계도 못 듣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도 못 듣고요. 세법도 못 듣고 재무 관리도 못 듣습니다. 다 연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예습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데 고시 공부할 때는 예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천재가 아닌 이상 책에 쓰여진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업을 듣고 복습을 충실히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 해커스 회계사 합격 가이드에도 써놨는데 꼭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4시간 수업을 듣고요. 그날 복습하면 한 4시간 복습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날 복습을 하게 되면요. 한 6시간, 8시간 복습 시간이 늘어나요. 다 까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의 정서, 집합과 명제만 해서 맨날 지쳐서 집합과 명제만 계속하죠. 슬럼프 와서. 그래서 거기만 새카맣잖아. 그게 고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건강. 그래서 꼭 체력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1시간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 나 공부하는데 그 헬스장 1시간 가서 운동하는 것도 싫다. 그러시다면 꼭 걸어서 출퇴근하시고요. 1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걸으세요,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 이 장기 레이스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사는 아까 말씀드린 빅4에 한 5년 정도 생활하실 때 무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뭐 새벽 3시나 4시에 퇴근하는 거 다반사이기 때문에 한 3시간 자고 막 나와야 되고, 보고서 막 밀렸을 때는요, 저는 오디팀에 있었거든요. 막 5일 동안 거의 한두 시간 자면서 일해야 돼요. 그런 기간에 거쳐야 돼요. 요즘엔 안 그런데요. 요즘에는 표준시간 감사 때 52시 제도가 생겨가지고 좀 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이 몰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네 번째. 자, 공부는 빈출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똑같은 게 출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회계학에서 5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3점 곱하면 15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추천되는 패턴이요. 한 6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고요. 44문제는 기존에 출제되던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어차피 40문제밖에 못 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거기서 20분 동안 풀어서 내가 풀었다. 난 이 교수님을 이겼다. 그리고 나서 다 나머지 평균을 깎아먹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빈출 위주의 문제가 있고요. 한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주제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 주제도 공부하는데 1년 반이 더 걸릴걸요? 이쪽 주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쪽 주제도 난이도가 상인 게 있고요. 난이도가 중인 게 있고 난이도가 하인 게 있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공부한다. 첫 해는. 그리고 이게 공부가 다 끝나면 조금 어려운 거 공부하겠다. 이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첫 시험에 응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2년차 때는 조금 공부 범위를 늘리고요. 이제 3년차 되면 여기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다 하려면요. 여러분들 구미호가 돼서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합격했을 때 내가 회계학 중에서 20%도 모르고 합격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붙어요. 아시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공부 방법인데 제가 거의 하루에 한 3명씩을 거의 한 7년 동안 면담을 거의 했었거든요. 매일 찾아와요. 나 공부 방법 이런데 이거 바꿔야 됩니까? 예. 아니면 이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학생들은 거의 다 제가 찾아와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줬었죠. 예. 그랬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다 떨어져요. 왜냐면 저랑 다르거든요. 그 학생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아, 학생마다 다 다르구나. 공부 방법이. 그러면 그 학생의 성격에 맞게 면담을 해줘서 그 학생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진도를 나가는데 한 페이지에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를 모르면 진도를 못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어떤 한 단원에서 한 주제를 모르면 계속 그것만 이거 알 때까지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속독을 하면서 한 60% 이해하고 두 번째 볼 때 80% 이해하고 세 번째 볼 때 100% 이해하고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둘 다 붙을 수 있어요. 이분은 그거 100% 알 때까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고 이분은 60% 공부했다, 80% 공부했다, 100% 공부하는 게 또 3년 6개월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슬럼프만 잘 이겨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 방법이 어떻다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요 해커스 경영에서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저희 해커스 종합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 듣고 독서실 듣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종합반과 약간 관리형 종합반이라고 해서 이 관리형 종합반은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9시까지 30분 수업은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전날 배웠던 거 5문제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그게 왜 좋냐면 요거를 계속 푸는 거예요. 전 과목 아시겠죠? 그래서 1차를 붙이기 위해서 다른 학원에서 안 하는 건데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매일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습 플래너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계획을 세우도록 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 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를 무슨 과목을 공부하실 것인지 작성을 하고 그걸 했는지를 학원에서 다 체크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실 여러분들이 빠지는지 4번 체크한답니다. 한 달에. 하루에. 그리고 매일매일, 한 2번 정도, 모의고사를 또 봐서 성적을 다 공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매일매일 퀴즈 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전날 복습한 거 잘 했는지. 그래서 그 관리형 종합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할 거는 다 했어요. 혹시 질문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쵸? 맞아요? 질문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끝나고 남아 있을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가 거의 뭐 여러분들 종합반 생활에 한 4분의 3은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과목이 많아요. 회계 원리, 중국 회계, 고급 회계만 해도 지금 과목이 한 7과목이지만 제가 거의 한 30%예요. 가르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 다 받고 오늘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직업을 구하는 게 맞죠, 사실. 직업이라는 거요. 제가 4군데 회사에 있어 봤는데 저는 지금 사장이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전문직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30대 때는 저런 파트너들 계속 씹었어요, 뒤에서. 왜 나한테 저렇게 급여를 적게 주면서 일은 저 따위로 많이 시키나.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 전문직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그냥 한 달 내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돈을 적게 벌고 싶으면요. 한 달에 3일만 일해도요. 그냥 와이프가 먹고 사는 데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17일 동안 와이프가 해달라는 설거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좀 선택할 수 있다. 40대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상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 다 오셨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 오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무사가 쉽습니까? 회계사가 쉽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대답을 회계사는 1차가 어렵고 세무사는 2차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에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1차에서 걸러내니까 2차 경쟁률이 세무사보다 상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합격 제도하고 부분합격 제도가 있어갖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의 합격이 최종 합격을 어느 정도는 보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1차 합격에서 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1차에 집중을 해서 1년 동안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작년만 해도 1차 시험 합격자가 1,70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2,2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선생님이 2,3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명, 600명이 는 거예요. 2년 사이에. 1,700명이 500, 600명이면 한 30%가 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뽑는 기회니까 이게 매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증원이 많이 됐다가 또 줄어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에 최소한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해 놓으시는 게 최종 합격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저 해커스 회계사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릴게요. 저 1월부터 아까 회계원리 말씀하셨잖아요. 회계원리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원조 선생님이 세법 입문 그리고 재무관리에 있어서 뭐 통계학이나 기초 수학 같은 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입문 과정 1월달 동안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2월부터 6월까지 요 기본반 운영을 하고 요 기본반을 수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아마 한 문제도 못 푸실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객관식반, 이게 문제풀이반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 객관식반에서 끝나고 뭐 파이널 특강 아니면 전국 모의고사 요 정도만 하고 바로 1차 시험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모자라요. 제가 1차 시험 합격 못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없고 다 연습 부족이에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한정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숙달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연습이 제일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12월부터 2월까지 요 스파르타 과정이라는 걸 실시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세무사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한 3개월 동안 시험 전날까지 아침에 와서 시험 보시고 밤에 10시에 또 시험 보시고 낮에는 짧게 요약강 하시고 요거를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3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세무사반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수강을 하면 보통 세무사 1차 합격률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50% 정도를 넘게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그만하고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50%지 끝까지 다 따라온 학생들을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 한 70%, 80%까지는 1차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스파르타 과정을 운영을 할 테니까 만약에 인강을 듣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객관식반까지 인강을 들으시더라도 요때 12월하고 2월 방학 때니까 요 스파르타만큼은 반드시 학원에 나오셔서 실강으로 들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다음 저희 회계사 기본종합반 시간표 말씀드리면 일단 1월 2일 회계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27일 총 26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은 오전은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이 다 있고요. 나머지는 오전 수업만 있다 보시면 되시는 거세요. 6시에 수업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시는 건 아니시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중관리 종합반 같은 경우에 독서실 제공해드리고 또 복습 동영상 다 제공해드리니까 저희 11시까지 독서실에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고 다음날 다시 나오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저희 집중관리 기본적법 1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8시 반에 퀴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는 학원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나눠드린 학습 플래너 작성을 하고, 그리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전날 배운 거에 대해서 한 5문제 정도 기출 퀴즈를 매일 실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오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하고, 만약에 오후에 수업 없으면 자습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밤 10시까지는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또 독서실에서 의무자습을 하고 11시까지는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시는 걸로. 아까 출석 체크 말씀드렸는데 총 4번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중관리 기본조합법 운영 방침은 일단은 저희가 3가지를 관리해 드릴 거예요. 아침마다 학습 플래너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합격한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가장 좋은 버릇들이 뭐냐면 그 꼼꼼히 플래너를 가지고 학습 하루의 목표량과 그 달성량을 꼼꼼히 적는 습관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 페이지만 적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제별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공부를 했고 어느 부분 공부를 못했고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적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 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좀 많이 했고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는 걸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 출결 관리, 그리고 아침마다 일일 테스트,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누적으로 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적 관리를 해드리고요. 요 3가지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일일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집중관리 기본정보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결이 뭐 중요하긴 하잖아요. 만약에 100% 전체 응시를 하시고 출석을 하시면 환급 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 뭐 열심히 하셔서 수강료 꽤 비싼 돈인데 나중에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